안녕하세요. 오늘 앱손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앱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진행은 처음이라 조금 미숙한 점도 있을 텐데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오늘 세미나 내용은 이제 사진 보정과 프린팅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행 사진과 일상 사진을 촬영하는 본별 작가님의 사진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 그다음에 본별 작가님께서 이제 저희 앱손에서 새롭게 출시된 슈어칼라 P904라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을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신 거에 대한 사용기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팅을 하면서 이제 종이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프린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재만 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그 다음에 강사님의 본인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작가 본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에 P904 제품을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찍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출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재만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본별 작가님이 찍은 멋있는 사진을 뽑는 내용으로 해서 프린팅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해요. 워낙 내용이 많긴 하지만 본별 작가님 사진이 작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보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세미나 1부와 2부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본별 작가님의 사진 세미나, 2부에서는 조재만 강사님의 프린팅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영상은 저희가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제작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미나를 신청한 참여자 모든 분에게 본별 작가님의 작품을 프린트해서 이제 고급 원목 액자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앱손 프린터와 캘리브레이션 장비, 에이조 모니터를 아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직접 촬영한 작품 출력 서비스는 사전에 이미지를 전달해 주신 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가 경품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내고 그거에 대한 경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앱손에서 라벨 프린터가 이제 카카오톡과 제휴를 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력할 수 있는 라벨 프린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국 데이터 컬러에서 스파이더 엑스포토를 그 다음에 디카톡에서 사진 촬영법 도서를 협조해 주셨고요. 아티산 앤 아티스트에서 카메라 스트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퀴즈를 내달라고 이 강사님과 작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별 작가님의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진작가 본별입니다. 주로 여행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많이 담아왔지만 최근에는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멀리 떠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지금처럼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들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일상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계정은 저의 메인 계정인 본별과는 달리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게시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여행지도 거의 나가지 않아서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멀지 않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집순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지난 한 해를 대부분 집에서 지내다 보니 새로운 취미가 많이 생기며 집과 많이 친해졌어요. 풍경 사진을 많이 찍었던 예전과는 달리 음식이나 소품,
인테리어 사진과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 사진은 좁은 공간에서 내가 의도하고 싶은 대로 여러 소품을 통해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해주는 일상 사진을 찍는 팁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진 구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풍경 사진만큼 일상 사진에서도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문에 저는 사진 작업을 할 때 가장 처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사진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사진에서 군더더기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잘라내고 내가 의도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예쁘게 구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예쁘게 정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크롭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 보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구도를 예쁘게 잡아 놓으면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격자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격자 기능을 활용해서 그 프레임 안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적절하게 잘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구도와 나쁜 구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가장 좋은 구도겠죠. 이쪽에서 사진을 보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3등분 해놓은 사진들 몇 가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3등분된 선 안에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가끔씩 요 조금 사이드에 물건을 놓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뒤에 있는 빈 공간에 뭐 다른 소품이라든지 인물, 배경 등으로 살짝 채워주시면은 밸런스가 맞게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심이 되는 공간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양옆에 이런 나무나 건물 벽면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올 수 있게 배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오늘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서 보시면 실내 사진들 특히 찍으실 때 어떤 구도로 소품을 찍어야지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소품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내 눈에 띄고 가장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소품을 정가운데 두고 주변에 조금 자잘자잘하게 여러 가지 소품을 배치해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사실 사온 쇼핑해온 물건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한 이후에 주변에는 조금 잘리더라도 메인의 공간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조금 들러리 느낌으로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경 사진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프레임들은 정 가운데 위치해 있다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자전거를 가운데 세워놓고 나무로 밸런스를 맞춰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더 좋겠죠. 실내에서 찍는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음식 사진일 텐데요. 음식 사진들도 맛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게 찍는 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음식들을 좀 소품 찍듯이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음식을 보통은 프레임 안에 이렇게 굉장히 꽉 차게 연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 보통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조금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음식을 조금 프레임 안에 꽉 차게 옹기종기 붙여가지고 연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그랬을 때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음식 자체가 뭐 후라이팬이 예쁘다든지 커트러리나 식기가 예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테이블이 굉장히 푸짐하게 연출이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예쁜 맛집 같은 데 가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메뉴 자체가 화려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치하셔서 조금 어지럽게 연출하시는 것보다는 하얗고 깨끗한 테이블 위에 예쁜 메뉴 하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도 굉장히 구도를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요 찻잔과 커피잔, 주전자랑 커피 그리고 양옆에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을 맞춰주는 식으로 구도를 잡고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인 사진 잘라내는 작업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제가 촬영해 온 사진은 원본을 보았을 때 군더더기도 굉장히 많고 조금 삐뚤어져 있게 보이죠. 이런 사진들을 1차적으로 크롭을 먼저 해줄 텐데요. 중심이 되는 공간을 먼저 잡아줍니다. 보면 이 네모 정가운데 있는 네모에 창문과 창문 앞에 있는 테이블을 가까이에서 보일 수 있게 잡아주고 주변 공간도 조금 밸런스가 맞게 정가운데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채워주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면 완성되었을 때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 없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고 조금 다른 사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골목길 사진들 찍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골목길 사진들 찍을 때에는 땅에다 한 칸, 하늘에다 한 칸, 땅이랑 하늘 반반씩 한 칸 이렇게 나눠주어도 간단하게 구도를 잡을 수 있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간편하고 쉽죠. 중앙이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위치할지 딱 보면은 느낌이 오실 텐데요. 당연히 요 네모 프레임 안에 있는 낙엽이랑 단풍 정도겠죠? 요 부분을 지금 가운데, 정가운데 프레임에 오게 잡아주시고 구도를 또 한 칸 한 칸 주변 공간을 에워쌀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상사진인 만큼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사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침실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예쁜 바깥 노을뷰와 침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겠죠. 약간 화사한 사진으로 잡아주시고 밝은 영역은 지금 보통 이런 사진에서는 보면 창문 밖을 많이 보여줘요. 창문 바깥의 밝은 영역에 노출을 살짝 줄여주시면은 바깥에 있는 이미지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기도 하겠죠. 실내 내부 공간이 약간 이런 역광 사진에서는 어둡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을 살짝 밝기를 올려주어서 보면은 밖에는 더 잘 보이고 안에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원본에 비해서 사진의 밝기 조절이 좀 괜찮게 잘 되었고 대비 같은 경우는 사진의 좀 빛의 진하기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비는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주면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소프트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비를 살짝 낮춰주시고 밑에 있는 검정 계열 대비는 약간 진하게 그림자를 넣듯이 잡아주시면 이미지가 너무 가짜 같거나 그림 같지 않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면 원본에 비해서 크게 뭐가 막 엄청 달라지진 않았는데 보여주고 싶은 곳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색온도 조절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색온도는 일단 이 부분 먼저 살짝 조절을 해놓고 색온도는 많은 분들이 조금 따뜻한 이미지의 실내 사진을 더 선호하시는데 따뜻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올려서 이미지를 조금 더 노랗게 만들어주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약간 푸른 쪽의 이미지 보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내 사진이나 인테리어 사진에서는 특히나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가 굉장히 또 예쁘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오히려 이런 색깔, 푸르른 색깔을 사용을 하면 더 예쁘겠죠. 보통은 파랑색은 좀 차갑고 이미지가 약간 너무 아침에 찍은 사진, 좀 푸르름한 사진을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쓸 게 아니고 약간 이미지에 색감을 살짝만 입혀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원본이랑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원본에 있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누리끼리한 색감을 하얗고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화이트 밸런스라는 용도 자체는 흰색의 균형을 맞추어서 조금 완벽하고 정확한 하얀색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감을 좀 더 연출하는데 화이트 밸런스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마다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있어서 그 컬러를 한번 조금 만져볼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보면은 바깥에 있는 노을 부분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이겠죠. 주황색 부분에 와서 먼저 채도를 다 빼고 내가 고른 색깔이 정확히 주황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채도를 조금 올려서 강조를 해준다든지
색조 부분은 이제 양옆에 빨간색, 노란색 쪽으로 원하는 색감으로 조금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은 요 주황색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대로 두고서 넘어갈게요. 강조해주고 싶은 컬러를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시기 좋은 곳이 바로 음식 사진이에요. 음식 사진에서 특히나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연출을 할 때 굉장히 활용하시면 좋겠죠.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오므라이스의 노란색을 조금 더 강조해주면 더 맛있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더 테이블 위가 생기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의 채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이 계란 부분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맛있어 보입니다. 훨씬. 밝기도 살짝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원본에 비해서 조금 더 생기 있고 맛있어 보이는 테이블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또 좋은 부분이 바로 커브예요. 커브는 밝기에서 곡선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 색의 영역을 그냥 하나, 둘, 셋 사진을 3등분 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있는 점 밝은 부분 햇빛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부드럽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진에는 약간 진한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진하게 잡아주고 가운데 영역도 바뀌는 곳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요 벽면 실내 내부 부분들 침대 화사하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있는 점은 특히 이 모델 지금 앉아 있는 모델의 옷과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잡아주셔도 좋고 혹은 나는 약간 실루엣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살짝 더 눌러주면은 진해지겠죠. 저는 좀 더 밝게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인트 컬러도 했고 온도도 조금 따뜻하게 잡아줄게요.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은 이렇게 그냥 조금 칙칙해 보이는 실내 사진이었다면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좀 더 따뜻하고 햇빛이 더 노을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 보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색들마다 좀 선호하는 톤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모든 사진을 일정하게 보정하지는 않지만 선호하는 톤의 계열이 명확해지면 대부분의 작업에 저만의 통일된 색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것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 양쪽 모두 즐기지만 어떤 풍경들은 정말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사진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포스터 작업을 해왔는데 가끔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그런 제 포스터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 기억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곳에서 그 시간을 그 공간의 주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이나물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린터 자체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진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화보다는 온라인에서 사진이 소비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디지털 작업이 인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사진 보정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앱손 P904로 출력할 때 다양한 프로파일을 설정해 보았는데 실제로 용지와 배경에 맞는 자동 설정으로 사용하였을 때 결과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이전에 이나무를 작업할 때 하늘의 그라데이션과 안부에 있는 디테일이 항상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비행기 노을 사진은 해가 지고 있는 하늘과 요 구름 사이에 있는 보라색이나 푸른색 같은 비슷한 색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그동안 엽서나 스티커로 제작했을 때 이 그라데이션 부분이 마음에 들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P904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줬고 덕분에 이 붉고 푸르른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도록 추가 보정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사진에는 장기 보존 매트지 같은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일반 종이에 출력한 사진의 디테일보다 훨씬 더 세밀한 표현력이 마음에 들었고 이후에 인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좀 사진 전용 매트지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앱손 프린트 레이아웃 앱을 이용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서 놀랬어요. 이 앱은 필요한 기능만으로도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출력 조건을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PC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프린터를 받기 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이 크기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였는데 저는 작업실에 큰 물건 들여놓고 싶지가 않아서 프린터가 크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받아보니 P904는 집에서 쓰던 가정용 문서 프린터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포토 프린터 치고는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두기에도 불편하지 않았고, 근데 결과물을 뽑아내는 걸 보면 머리카락 정말 한 올 한 올까지 표현하는 고화질이고, 특히 어두운 사진 출력할 때 조금 더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습을 하나씩 담다 보면 오히려 저는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예전보다 지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제 주변에 있는 더 많은 것들에 애정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꼭 여행지의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시선을 돌려서 기록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상사진은 접근하기가 쉽고 고가의 장비나 또 별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꼭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녁 시간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있었던 작은 기억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 영상 잘 봤습니다. 작가님 여행 사진은 몇 번 봤었는데 지금 세미나를 보면서 이제 일상 사진도 느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께서 그 보정에 사용하신 프로그램이 뭐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혹시 그 보정을 하시는 프로그램 어떤 걸 사용하신 거죠? 보통 PC로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로도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라이트룸 어플 그리고 PC 프로그램 이 2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트룸을 사용하신 거군요. 어쨌든 사진 보정 관련 내용도 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좀 보여주셔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깔아서 한번 제 사진을 보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영상을 보니까 프린터 출력도 직접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처음 해보신 거죠? 네, 제가 거의 업체에서 맡겨서 많이 작업을 하고는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또 있어가지고 직접 프린트를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출력물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뽑아보고 또 여러 가지 설정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 좋아하던 방향의 보정들과는 조금 달리 제품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기능들을 좀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틀에 박혀있던 저의 보정들을 좀 더 넓은 시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좋은 사진들 많이 부탁드리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 가셔서 이제 좀 더 아름다운 사진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부 세미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2부 프린터 세미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조재만 강사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죠? 저는 본별 작가님이 워낙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어 주셔서 저는 제가 직접 찍는 게 아니라 그 소스를 가지고 좀 더 종이에 잘 얹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프린팅하는 과정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터 세미나 조재만 강사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프린팅하는 리터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리터칭이 잘 되어 있다면 굳이 프린팅을 위해서 리터칭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손을 봐주면 출력물에 원하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진작가 본별님이 촬영한 작품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포토샵을 사용할 거고요. 물론 출력을 하는데 훨씬 좋은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앱손에서 나온 프린트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출력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 편집이나 색깔 보정 여러 가지 면에서는 라이트룸이나 혹은 캡처원 프로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걸 이해하기는 포토샵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강좌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포토샵이 좀 복잡하고 번거로운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다른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도 응용이 가능하니까 오늘은 포토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모니터로 보는 것과 종이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모니터는 빛으로 색을 재현한다 그러면 종이는 잉크로 통해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느낌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사진을 프린팅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종이를 선택하는 문제부터 고민스럽고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큰 종류로 4가지 계열에 속하는데요. 첫 번째는 RC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C 계열은 우리가 예전에 사진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를 얘기를 해요. 이 종이는 재현성도 좋고 그 다음에 화이트 표현이나 블랙 표현도 좋지만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느낌의 싼 느낌이 좀 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음은 파인아트 계열입니다.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는요, 수채화라든지 아니면 판화지처럼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종이를 써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종이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재현성은 RC 계열의 페이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버 베이스라고 하는 질감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예전에 흑백 프린트에서 사용했던 흑백 인화에서 사용했던 종이인데요. 이 종이의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나 파인아트 계열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재현성은 역시나 RC 계열의 페이퍼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 밖에 캔버스라든지 혹은 기타 잉크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이들을 기타 종이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별 작가님의 작품은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에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본별 작가님의 사진 한번 모니터로 볼까요? 사진을 보실 때 노트북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노트북은 항상 저전력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설계되어 있는 모니터다 보니까 정밀한 화면을 위해서는 큰 화면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본별 작가님 사진 몇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작가님 사진이 떴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의 소스를 그대로 모니터로 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되는 영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프린트된 종이의 색감을 보고 싶으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포토샵에서 몇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셔야 되는데요. 포토샵 맨 위에 보시면 뷰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기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위에 있는 요 3가지가 중요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걸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걸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셋업입니다. 이 셋업은 지금 어떤 종이로 뽑을지를 한번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걸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요 창에서 제가 뽑고자 하는 프린트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린터가 그 재현하는 색깔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이미지를 테스트해 볼 거는 워터컬러 페이퍼를 한번 써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진 느낌에 맞춰서 약간 수채화 느낌 나는 종이를 쓰려고 하는데 그 프로파일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 옵션에 보시면 두 번째 프루프 컬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게 지금 설정한 설정 값을 모니터에 보여주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며 보시면 아마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걸 통해서 프린터에서 어떤 색깔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머 워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프린트가 불가능한 색깔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지금 본볕 작가님 사진에서는 다 재현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재현이 안 되는 색깔이 있다 그러면 회색으로 반전돼서 나올 겁니다. 대부분은 꽤 잘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는 색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코발트 블루라든지 형광색이라든지 그런 그 색깔들은 실제로 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회색으로 그 부분이 표시가 되니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터칭을 몇 가지 해줘야 돼요. 프린팅만을 위한 리터칭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린팅을 위한 리터칭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원고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할지 결정하는 그 단계예요. 여기에는 뭐 종이 결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톤 압축과 톤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블랙과 화이트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톤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컬러 뉴트럴라이징하고 색 컬러 조정입니다. 요거는 대부분 그 작가들이 결정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면 프린팅 입장에서는 거의 손댈 게 없어요. 단지 프린터마다 색깔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을 수정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테일 정리예요. 이 부분은 솔직히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디테일 정리를 하는 방법 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프린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서 최종 프린트를 뽑는 것,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프린팅을 위한 사진 리터칭입니다. 이 중에서요, 본별 사진님 작가는 거의 손댈 게 없어요. 색깔도 어느 정도 맞춰 놓으셨고 톤도 다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단지 프린트를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톤 압축입니다. 톤 압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과 화이트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한번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죠. 화면에서 이제 그 이미지가 떠 있고요. 여기다가 레벨이라는 툴을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레벨 툴을 사용하실 때는 레이어를 통해서 만드실 건데요. 레벨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레벨 레이어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옵션을 누르고 이 끝에 있는 삼각형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Alt 키입니다.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블랙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만 블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블랙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블랙이 표현이 돼야만 톤이 풍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이 흰색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만 흰색이 나오도록 이 정도만 톤 조정을 해주시면 이 사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톤 압축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죠. 이제 디테일을 보면서 사진을 출력하기 위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뭐 지금 작가님 사진 자체가 그 작가님 특유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하는 입장에서는 손을 거의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톤 조정도 이제 간단히 끝났고요. 많이 조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컬러도 이제 기본적인 작가님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손댈 게 없고요. 그리고 뭐
뭐 컬러 뉴트럴라이즈는 더군다나 필요가 없겠죠. 컬러가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출력을 위한 디테일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디테일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 다음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4가지 단계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사이즈 조정이 먼저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정확한 사이즈가 결정이 되셔야만 나머지 것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스파팅입니다. 요거는 최근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름으로 할 때는 스캔하거나 그러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일일이 찾아서 지워줘야 되는데 요즘은 CCD나 이런 곳에 뭐 먼지 떨어지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CCD에 붙는 먼지조차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팅은 별로 해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회도입니다. 이거는 그 출력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샤프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결정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 프린터에서는 샤프니스를 덜 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은 경계 부분이 흐리기 때문에 샤픈을 좀 강하게 줘도 선명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프린트할 때 많이 주게 되면 그 경계 부분에 약간의 장벽같이 보여서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이즈 조정을 합니다. 이 노이즈 조정은 노이즈를 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은 항상 선예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빼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더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걸 더해줌으로 인해서 몇 가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조정해 보면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고의 이미지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미지 사이즈 조정에 대한 메뉴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즈는 크기로 치면 37cm, 50cm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사이즈는 A3 정도 사이즈에 얹으려고 목표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대략 짧은 변이 한 24cm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해상도는 300dpi 정도면 충분하고요. 요 사이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리샘플이 킨 상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리샘플을 켜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속성이 변경돼요. 그래서 복사본을 항상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나면 이제 이 이미지를 다음 단계에서 스파팅이나 혹은 샤프니스나 노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일단 지금 우리 감마 워닝은 좀 꺼보고요. 요걸 프린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파팅을 해줘야 되는데 스파팅은 건너뛸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샤프니스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샤프니스의 가장 주요한 툴은 언샷 마스킹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언샷 마스킹을 사용할 거고요. 레이어를 선택해 줘야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필터에서 언샷 마스크를 실행시키고요. 이 화면에 보면 확대되어 있는 형태의 경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결정하실 때 주의할 점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 경계 부분에 이질적인 느낌이 있나 없나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체크하는 판단은요. 화이트 쪽, 그러니까 밝은 쪽 경계는 밝아지고 어두운 쪽 경계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밝은 쪽 경계에 흰색 줄이 생기지 않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하시면 좀 더 확실히 어떻게 지금 효과가 먹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이미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샤픈도 과정이 끝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노이즈는 왜 사용하느냐 하면요. 아까 그 톤 압축에서 흰색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하늘이나 특정 부분이 흰색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프린팅해서 그냥 뽑게 되면 어떤 잉크도 뿌리지 않는 완전히 하얀 부분이 됩니다. 그 하얀 부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종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종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잉크가 뿌려진 부분과 뿌려지지 않은 부분이 뭐 광택의 차이라든지 혹은 이미지의 느낌의 차이라든지, 특히나 경계 부분, 이미지 경계 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미지와 종이가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노이즈를 좀 넣어줄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노이즈 필터에서 애드 노이즈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그러면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사람이 사진을 볼 때는요, 사진의 입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사진의 입자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미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노이즈가 너무 많으면 이미지와 분리돼서 노이즈만 보이고요. 노이즈가 너무 없으면 아까 원하고자 했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정도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처럼 많이 주면 이미지와 완전히 분리되고요. 너무 없으면 티가 안 나게 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300dpi 기준으로 출력을 한다 그러면 대략 한 4% 정도의 범위가 티가 약간 나면서도 이미지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대해서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미지의 입자감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신 후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이미지를 출력할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디테일은 한번 효과를 주시면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포토샵이 켜 있다면은 히스토리 기능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지만, 한번 저장해 버리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하기 직전에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본은 따로 별도의 카피를 저장해 주시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테일 조정이 끝납니다. 너무 빠르게 훑고 지나갔나요? 근데 이거면 출력하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좋은 결과물의 프린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결과를 통해서요, A3 용지에다 몇 가지 형태의 종이로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력을 한번 보내볼게요. 포토샵 프린팅 설정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나왔고요. 총 제가 3장을 뽑았습니다. 한 장은 워터컬러 페이퍼에 수정한 본을 뽑았고요. 또 하나는 수정하기 전 사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그로스, 프리미엄 세미그로시 페이퍼를 이용해서 3번째 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워터컬러 페이퍼에 뽑은 파이널 프린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백을 생각보다 좀 많이 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종류의 페이퍼든지 이 끝에 말림이라든지 컬링이 있기 때문에 종이 전체로 뽑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좀 큰 종이에다 뽑아서 잘라 쓰시는 게 훨씬 더 프린터도 보호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깔끔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수정을 다 한 작업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수정을 안 한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것 때문에 톤 압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뿌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종이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블랙을 뽑아내야만 사진의 톤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톤 압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교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C 계열, 지금은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였잖아요. 그런데 RC 계열 페이퍼가 훨씬 더 재현성이 좋다고 그랬죠. 아마 눈으로 보시기에도 확연히 밝기라든지 블랙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건 종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과물이 어느 게 좋은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는 종이를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 염두에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 생방송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뭐 조금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다시 보고 따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잘 따라간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출력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이 출력을 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좀 화면으로 확실하게 그런 느낌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아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보면은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직접 뭐 프린팅을 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뭐 쭉 봤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돼서 저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고요. 일단 다른 거는 대부분 이제 사진 하시면서 조정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눈을 믿고 색깔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거랑 프린터에서 재현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건너뛰시더라도 톤 압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꼭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물론 이미지를 잘 알고 내용을 디테일적으로 잘 조정하시다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걸 잠깐 놓쳐서 프린트 했을 때 좀 너무 뿌옇게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꼭 톤 압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뽑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세미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급하게 달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속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게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그 사진 촬영이나 이제 프린팅을 어려워해서 뭐 도전할 생각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촬영이나 이제 프린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본별 작가님부터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뭐 큰 카메라나 좀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핸드폰도 너무너무 카메라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조그만한 카메라들도 좋은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볍고 늘 소지할 수 있는 걸 들고 내 앞에 가까이에 있는 곳들부터 하나씩 찍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쌓여서 나만의 좀 탄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예,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쪽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린팅도 그냥 뭔가 일처럼 하려고 들면 정말 끝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뭐 재밌는 소품처럼 장난처럼 그렇게 엽서도 좀 뽑아서 엽서도 보내보고 예쁘게 뽑아서 책상도 데코레이션 해보고 그러다 보면
프린팅에 재미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린팅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버튼 누르면 나오거든요. 제가 붓을 들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프린터가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거니까 열심히 뽑아보고, 종이도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서 종이마다 질감도 다르고 재현되는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것들만의 또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을 찍는 거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프린트까지 이어서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사진 생활을 즐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컨텐츠 내용을 보시면 아직도 사진 촬영이나 프린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면 이런 조언들 잘 새기셔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이니까 이제 지금 보셨던 그런 세미나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본별 작가님이나 조재만 강사님께 궁금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영상 내용도 좋고요. 뭐 작가님께 궁금하신 거, 그다음에 뭐 프린팅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바로바로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먼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그 질문 중에 그 노트북과 프린팅의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칼리브레이션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나온다라고 하는 좀 미신 같은 게 좀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칼리브레이션은 화면에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트북 모니터는 이동성을 기초로 해서 저전력 설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색깔이나 밝기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것도 원래 장소가 바뀌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노트북처럼 움직이는 화면은 솔직히 안정적으로 정확한 색깔을 계속 보여주긴 힘든 매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업하실 때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화면은 별도의 모니터를 사용하셔서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프린터 칼리브레이션은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이가 아주 특이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칼리브레이션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요. 생각보다 아까 그 강의에서 나왔던 종이 계열만 정확히 맞춰 주셔도 앱손 프로파일만 가지고도 상당히 잘 색깔이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뽑아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미세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맞춰 나가시면 원하시는 컬러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이 됐을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따로 당문조 쌤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축성님께서 혹시 사진 보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 혹시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도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보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프로그램은 이제 PC로, 모바일보다는 사실은 이런 사진들은 PC로 더 많이 보정을 하고 있고, 어도비 라이트룸, 아까 전에 보셨던 어플과 같은 PC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 사진에 맞게 하나씩 만져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그리고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좋아하는 사진 작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사진들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녹색, 노란색,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좀 예쁜 색감들을 색깔 조절 기능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나만의 색감을 만드는 데 조금씩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폴링TV님께서 질문이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서 폴링TV님께서 포토샵에서 읽어주세요. 뷰 프루프 브립
프리뷰와 프린팅 창에서의 프리뷰 색감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사님. 이게 약간 포토샵의 한계인 것도 있기는 해요. 최근에 포토샵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루프 창의 정밀도가 좀 떨어진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옵션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프루프에 보면은 그 종이 베이스 컬러를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잉크에 대한 그 블랙 포인트 컴포세이션이나 뭐 이런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색깔 차이가 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컬러 엔진을 쓰기 때문에 같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은 갱이꽃님. 본별 작가님, 코로나 끝나면 가장 가고 싶으신 곳은 어디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맨날 마음이 바뀌는데 요즘은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좀 휴양지 나라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싶습니다. 아, 예. 휴양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낯설 여관님께서 저도 이거는 좀 궁금한데 이렇게 봄 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 시즌 사진을 찍고 보정하실 때 혹시 특별하게 뭐 신경 쓰시는 뭐 포인트 같은 게 있으신지, 예를 들면 뭐 채도를 더 높여서 화사하게 꽃 사진이 뭐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뭐 혹시 이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 이 봄 사진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봄 사진 보정에 대한 노하우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너무 뻔하긴 하지만 봄은 벚꽃이 제일 예쁜 계절이잖아요. 근데 벚꽃 사진을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로 찍고 나서 보면은 핑크핑크한 느낌이 많이 돌지 않아요. 좀 하얀색 톤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곡선이라든지 색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약간 보랏빛이나 핑크빛이 날 수 있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색감 조절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사진 네. 찍어서. 아직 꽃이 다 피지는 않아서 조만간 한번 해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피나요? 네네. 그 박진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프린팅 과정에서 컬러 디테일 재현이 약한 프린터기인 경우에 톤 압축을 더 많이 해서 프린팅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강사님. 예, 요 톤 압축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톤 압축은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대역이 이만큼이면 프린터가 재현할 수 있는 대역에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현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톤 압축이 정확히 돼야만 그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톤 압축은 뭐 이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흰색과 검정색 포인트만 딱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컬러 재현성이 떨어지는 프린터가 프로파일이 좋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그걸 양쪽 끝단, 다시 말해서 블랙과 화이트로 잘 잡아줘서 오히려 톤이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흰색이 뭐냐, 검정색이 뭐냐, 이 두 포인트만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기계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쉬운 듯 어려운 듯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고님이 작가님은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면서 프리셋을 만들어서 적용하시는지 아니면 매 사진마다 따로 하나씩 보정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저도 프리셋을 만들어 놓고 좀 여러 사진에 적용을 하려고 일부러 필터처럼 프리셋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보정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진들이 찍히는 환경이나 이런 빛 같은 게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개, 두 개의 프리셋으로 전혀 커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셋 하나를 씌워놓고 그거를 베이스로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만지면서 재보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이 기홍진님께서 포토샵에서 출력한 결과와 앱손 포토 플러스에서 출력한 결과가 조금 다르다. 프로파일은 동일하게 촬영했는데 이 경우는 왜 발생을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강사님. 요 부분은요, 옵션을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옵션이 추가 옵션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랐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준다고 해도 색깔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 컬러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색깔로 바꿔주는 것을 컬러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데요. 포토샵은 포토샵 컬러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손은 앱손 자체 엔진이거나 혹은 OS의 엔진을 사용해요. 맥OS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재현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주로 쓰실 프로그램이 뭔지를 결정하시고 그것만 계속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화면의 색깔이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감이 생기려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프로그램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감을 찾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장훈님께서 뜬금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번갈아 찍다 보니 가로 사진만 찍게 되어 가로 편의 중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의 모든 사진이 가로 사진이고 나중에 이제 뭐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 이 사진을 띄워서 보려면 세로보다는 이제 가로를 자꾸 찍게 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99% 세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세로 사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영상물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때에는 프레임은 가로가 최고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영상보다는 그냥 내 눈에 좀 더 확장되어 보이는 사진 한 장의 세계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요거를 좋아하게 된 이후로는 거의 세로 사진이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세로 사진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강사님 조재만 선생님께 이제 P904 사용자인데 고가의 프린터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구비하기가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린터 프로파일 중에서 그나마 나은 프로파일을 골라서 프린팅 중입니다. 일반적인 저광택 인화지의 적절한 프로파일 옵션은 어떤 게 좋을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 아니요, 뭐 어려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프로파일이 고르기가 뭐 너무 힘들다, 뭐 종이 종류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종이 계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4가지 계열로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재밌게도 이 4가지 계열 속에 있는 각각 계열별로 프로파일 하나만 놓고 써도 그 계열에 있는 종이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아주 색깔이 약간씩 바뀌는 거라서 그 차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고서는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이를 만져보시고요.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이를 찢어보는 거예요. 모툴이나 이런 데를 한번 찢어보시면 플라스틱 같이 비닐이 나오는 종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RC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광택 인화지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어서 어떤 인화지인지 모르겠지만 세미그로시 페이퍼라고 한다면 분명히 비닐이 나올 겁니다. 세미그로시는 RC 계열 페이퍼예요. 이 RC 계열 페이퍼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잉크도 적게 써도 색깔이 잘 나오고 그리고 발색도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중에서 뭐 프리미어 그로시, 프리미어 세미그로시, 뭐 프리미어 러스터 다 같은 프로파일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작동되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뽑으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앱손 페이퍼 쓰시면 돼요. 앱손 프린터에 앱손 페이퍼. 왜냐하면 프로파일에 페이퍼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가장 안전하고 그게 좀 다른 종이도 좀 써보고 싶어 그러면 앱손 페이퍼 중에서 어느 거랑 가장 유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비교해 보시고 또 아까처럼 한번 찢어도 보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앱손 프린터엔 앱손 미디어죠. 예. 그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이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더 궁금하신 게 반복해서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답변을 그 부분은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뭐 1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품을
이제 퀴즈를 내서 저희가 이제 경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 정답을 아는 분은 대화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타가 나면 저희가 이제 정답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서 엔터키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님부터 퀴즈를 내주실 거고요. 여기 정답을 맞춰주신 분한테는 앱손 라벨 프린터기, 아까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되겠죠.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요 제품을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가님 어떻게 퀴즈가 쉽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눈썰미 좋은 분이 분명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작가님부터 퀴즈를 네. 내주시죠. 긴장되네. 오늘 강의를 열심히 보신 분들, 그리고 눈 크게 뜨고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조재만 강사님 그 강의에 등장했던 제 사진은 어떤 나라의 사진일까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대화창에 입력을 해주십시오. 아까 조재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사진의 배경이 된 나라. 네, 집 있고 여기 뭐 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던 사진 있죠. 예. 너무 어려웠나? 사진을 다시 보여줄 수는 없나요 지금? 예, 보여주시죠. 보여주셔도 전 보여줄 수가 좋은데. 없어요. 뽑아놓은 게 있어요. 뽑아놓은 게 있네요. 요거를 보시면 확실할 것 같네요. 어떤 나라였을까요가 문제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아하. 네. 네. 가슴 아픈 일이 생겼네요. 네, 아이고. 어이구, 어떡하지? 어떡하죠? 예, 지금 제재님께서 태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우님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재님께 그 저희 라벨 프린터기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추후에 이 라이브가 마무리된 다음에 추후에 따로 연락드려서 주소지, 배송지를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이제 나라를 말씀하셔야 돼요. 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프랑스 나왔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오답입니다. 예. 자기 백은 없어서 따로 선물 드릴 건 없고요. 라오스 나왔고, 자 일단은 작가님 퀴즈는 끝났고요. 이제 저희 조재만 강사님의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재만 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그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그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엑스포토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고,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뭐 이것저것 프로파일링이나 CMS 프린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그럴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역시 강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 퀴즈를 맞춰주신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혹시 퀴즈 준비되셨나요? 네. 예, 퀴즈 내주시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 강의 내용에서요, 사진을 프린트하기 전에 화이트와 블랙을 정리해 주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글자입니다, 딱. 예, 딱 세 글자로 맞춰달라고 저희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쓰시는 거 안 되고요. 한글로 써주세요. 한글로 써주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너무 어려웠나요, 질문이? 열심히들 들으셨네요. 저 솔직히 정답을 몰랐거든요. 근데 다들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정답 맞춰주신 분 축송님 맞나요? 톤압축. 예,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축송님께는 저희가 그 추후에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배송해 주실 주소를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들으셨네요. 정답이 폭발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울 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어려웠나 봐요. 저만 몰랐나 봅니다. 네, 다음 저도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방송을 좀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퀴즈인데요. 이 퀴즈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급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도 퀴즈는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줘라. 시간을 할애를 해줘라. 그래서 일단은 퀴즈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한테는 아티산 아티스트 카메라 스트립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포장에 쌓여 있어서 뭐 잠깐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런 카메라 스트랩을 저희가 택배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작가님이나 강사님이 내주신 그런 질문들보다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 이름을 맞춰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제 퀴즈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이 작가님이나 강사님이 이제 출력을 할 때 사용하셨던 앱손 프린터의 기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C 다시 뭘까요? 앱손 아닙니다. 앱손 아니고요. 앱손 슈어 칼라 SC 다시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예. 고등어님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죠, 고등어님. 고등어님, 아쉽네요. 이건호님께서 맞춰주셨네요. 이건호님께서 P904라고 맞춰주셨습니다. 아쉽네요. 그 SC까지 친절하게 다 써주셨는데 저희가 요청드렸던 답은 P904였습니다. 오늘 이 작가님께서 이제 사용해 보시고 말씀 주셨던 프린터, 그 다음에 조재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프린터, 저희 앱손의 신제품 그 슈어칼라 P904 제품으로 쭉 해주셨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주소 여쭤보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딱 저희가 질문은 3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또 따로 선물이 갈 거고, 이 퀴즈 맞추신 분들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정신없이 그냥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퀴즈 시간을 여기서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이 프린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주저하실 수도 있고, 과연 이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오늘 했던 이런 세미나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만큼 이제 매력 있게 이 프린팅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 프린팅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앱손에서 이제 본별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 특별하게 기록하기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프린팅을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 가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집에 있는 모습들을 찍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런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진 촬영을 많이 못 나가니까 집에서 사진을 출력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다음 강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뭐 계속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설문조사를 할 것 같아요. 설문지가 나가면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들이 더 있으니까 그분들 추첨해서 또 선물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연락을 같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오늘 한 강의가 조금 어렵고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정신 없었으시면 한번 해보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문지 작성을 해서 또 추첨해서 또 선물이 있군요. 네.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퀴즈 못 맞추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설문지 꼭 작성하셔서 다시 한번 이 경품을 받으시는데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세미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앱손도 즐거운 프린팅 생활을 위해서 좋은 세미나와 이벤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봐요.